안녕하십니까. 사주 이야기 61번째. 오늘은 정신질환에 취약한 사주라는 제목을 가지고 이야기해 보려고 합니다. 너무 각박해진 현대사회에서는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됩니다. 스트레스를 많이 지고 간다는 얘기죠. 그러니 심하든 약하든 너무나 많은 정신질환에 노출되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옛날 시대에는 그러한 스트레스가 많지 않았지만 요즘은 많은 대인관계 또 직업적인 거 다양해지다 보니까 스트레스에 엄청난 스트레스에 노출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걸로 인해서 심하든 약하든 많은 정신질환을 앓게 된다는 얘기죠. 우울증이든 불안장애든 조현증이든 조울증이든 이러한 게 현대에 취약한 정신질환이라는 얘기죠. 자, 그러면 정신질환에 취약한 사주는 어떤 사주일까요? 먼저 사주팔자가 음습하면 정신적으로 병을 얻게 됩니다. 음습하다는 얘기는 햇볕이 없다는 얘기하고 똑같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반지하라든가 지하에서 이렇게 생활하다 보면은 우울증에 잘 빠지는 그런 환경이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사주팔자에서도 음습, 햇볕이 약하고 그러면 우울증이라든가 이런 정신병으로 좀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죠. 두 번째, 사주팔자가 너무 저열해도 정신적으로 병을 얻게 된다는 얘기예요. 우리가 양기운도 없으면 안 되지만 음기운이 없다 보면은 매일 햇볕만 받는다고 생각해 보세요. 밤이 없다고 생각하면. 우리가 논에다가 이렇게 벼를 심었는데 거기다가 가로등을 계속해서 키워놓게 되면은 벼가 죽는다는 얘기예요. 그런 거하고 똑같이 사주팔자가 너무 저열해도 병에 걸리기 쉽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사주팔자의 머리를 주관하는 나무기운의 질이 너무 썩었다든가 타버렸다든가 너무 질이 안 좋을 경우에도 이렇게 정신질환에 취약한 사주가 됩니다. 그리고 사주팔자가 음기운이 강하고 너무 예민하게 하는 도화살, 현칩살, 화개살, 충살 등이 살들이 강하게 작용하는 경우에 이렇게 정신질환에 취약한 사주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런 구조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 또 운기에서 또 아니면 환경적으로 이렇게 어려운 일을 당하게 되면은 이런 정신질환에 취약한 경우가 생겨서 정신병에 시달리게 된다는 얘기죠. 자, 그러면은 어떤 사주가 정신질환에 취약한지 다시 한번 사주 팔자를 보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사주를 한번 볼까요? 임자년, 을사월, 개축일, 개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보자고요. 본인 개수 작은 물로 태어났네요. 그러면 이 개수도 작은 물이죠. 그 다음에 임수 큰 물, 자수 작은 물, 을목 작은 나무,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축토 작은 흙, 그 다음에 해수 호수같이 큰 물,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은 골고루 다 갖추고 있지만 물기운이 상당히 세다는 거 보이죠? 그죠? 자, 그리고 육춘도 한번 보자고요. 임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자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그 다음에 을목은 내가 생겨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사화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축토는 내가 극하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개수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해수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형성이 되네요. 비견겁재가 상당히 많죠. 자, 사주의 형국을 한번 파악을 해보자고요. 자, 작은 물이 4월 여름에 태어났죠. 그러면은 실령을 했네요. 실령을. 자, 실령을 했는데
사주 강약으로 해서 네 편을 한번 보자고요. 물, 네 편은 같은 물하고, 쇠가 네 편이죠. 어딘가 한번 볼까요? 자, 큰 물, 임수, 자수, 작은 물. 그 다음에 개해, 작은 물, 해수, 큰 물. 이렇게 물들이 상당히 나한테 힘을 주고 있다는 얘기예요. 자, 내 힘을 빼가는 오행들이 이렇게 있는데, 요 녀석들이 힘이 약해지면 더 강해질 수가 있겠죠, 사주가. 한번 보자고요. 요 을목은 작은 화초예요. 화초 정도는 이 임수 하나만 갖고도 밀어버릴 정도인데, 이렇게 물들이 많다 보니까 이 을목은 완전히 썩었네요. 부복이 돼가지고 떠낼래 가버린 상태고. 자, 이 불은 어떤가요? 불은 큰 불인데 이 나무가 썩어버리다 보니까 작은 나무이기도 하고 큰 불을 생조해줄 나무도 없고, 그러다 보니까 이 강한 물들이 한 방에 이 불 정도는 꺼버리는 형국, 있으나마나는 불이 돼버렸죠. 그러면 이 축토 말할 것도 없겠죠. 이 물에 완전히 흙탕물이 돼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나를 내 편이 아닌 오행들은 전부 물에 다 당한 형국이라 아주 심각한 사주가 되네요. 최강사주까지 볼 수가 있겠죠. 이렇게 사주와 형국이 되어 있다는 얘기죠. 그러다 보니까 자, 이 사주의 햇빛이 중요하다고 그랬죠. 오늘은 정신병을 얘기하니까 이 햇빛이 죽었나요, 살았나요? 아까 이 많은 물들한테 한 방에 꺼졌다고 그랬죠. 생주할 나무도 이 나무가 썩어 있다 보니까. 그러니 햇빛이 없는 거나 마찬가지예요. 그러니 우울증에 시달리신 분이거든요, 이분이. 더군다나 머리를 주관하는 나무, 을목하고 해중 간목이 있는데, 이 나무가 이 많은 물에 햇빛을 못 보다 보니까 썩어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썩어가고. 그러다 보니까 나무는 머리를 중환해서 정신병을 뜻하는데, 썩어 있기 때문에 이렇게 우울증을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햇빛이 없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이 우울증에 잘 빠지고 정신병에 잘 걸리게 돼 있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는 관을 뜻하는 흙들이 축토, 해중에 무토, 사화 안에 무토가 있지만은 이 많은 물에 다 쓸려가다 보니까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브레이크가. 그러다 보니 성격도 어마어마하죠. 그리고 남자가 흙이 쓸려가다 보니까 배우자분도 매우 약하다는 얘기예요. 이러다 보면 본인이 외로워진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면 이렇게 음습하고 이런 환경이 이렇게 외로워지다 보니까 우울증에 시달리게 되는 그런 사주가 되겠죠. 아셨죠? 햇볕, 그리고 나무가 썩었고, 썩은 나무라 머리를 주관하는 것. 그 다음에 이렇게 부분이 안 좋다 보면은 이렇게 외로움에 시달리다 보니까 정신병에 노출될 수 있는 가능성이 큰 사주팔자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개축년, 을축월, 정사일, 경자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정화, 본인은 작은 불, 그리고 개수, 작은 물, 축토, 작은 흙, 을목, 작은 나무, 그 다음에 축토, 작은 흙이라고 그랬죠. 그 다음에 사화, 큰 불, 경금, 큰 쇠, 자수, 작은 물.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오행은 전부 골고루 갖추고 있는 것 같죠? 그 다음에 육친 한번 보자고요. 개수는 날의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그 다음에 축토는 내가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그럼 이 축토도 식신이 되겠죠? 그 다음에 을목은 나를 생해주는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사와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경금은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제. 그 다음에 자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자, 사주의 형국을 한번 볼까요? 여린 촛불이 추월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소환, 아주 추울 때 겨울이죠. 추운 겨울. 실령을 했죠. 불한테는 겨울이 아주 쥐약의 계절이죠. 자, 강약을 알아보기 위해서 내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정화, 불에게 같은 편, 같은 불이나 나무가 같은 편이 되겠다는 얘기예요. 어디 있죠? 여기 을목이 있고 사화가 있네요. 그리고 나머지는 다 이건 아니고 축토, 계수까지 남의 편이 됐다는 얘기예요. 나의 힘을 빼가는 오행이 더 많은 가운데 좀 더 오행의 질을 한번 보자고요. 이 을목이 유일하게 정화에 떼감이 돼주고 있는데 이 정화가 을목이 정화한테는 떼감이 돼주고 있는데 이 을목이 계수에 물을 뿌려주다 보니까 젖었어요. 그리고 추운 겨울이고 그러다 보니까 이 나무가 열기운을 못 받고 물기운이 또 축축한 흙에다가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언땅에다 뿌리를 받고 있다 보니까 젖은 나무가 돼서 나무를 갖다 불에다 던져줘 봐야 연기만 난다는 얘기죠. 오히려 꺼트리는 역할을 하기 때문에 이 나한테 도움이 안 된다는 얘기예요. 젖은 나무 여린 불에다가 던져줘 봐야 연기만 난다는 얘기죠. 그러면 유일하게 사화가 남는데 사화 역시 큰 불이지만 나무의 생조가 전혀 없다는 얘기예요. 그런데다가 축토한테 힘을 뺏기고 이건 냉수 있죠? 자수와 냉수에다 힘을 뺏기다 보니까 이 사화도 거의 소멸 직전으로 매우 약해졌다는 얘기예요. 이런 형국이다 보니까 사주가 최악사주가 됐네요. 최악사주가 됐는데 이 사주에서 보면은 이 물기운이 이 계수 보이시죠? 계수가 은근히 강해요. 밑에 양인을 놓고 축축한 흑안에 계수도 있고 신금도 있고 여기에 힘을 바르고 이 양 백호를 깔고 있기 때문에 이 계수가 은근히 강하고 자수도 강하다 보니까 이 왼수 같은 물이 됐다는 얘기예요. 물이 겨울이고 냉수다 보니까 그래서 직격탄을 날리는 이 칠살로 변해버렸다는 얘기예요. 이 물들이. 그래서 상당히 일간을 갖다가 공격을 한다는 얘기죠. 이분이 다이어트를 하다가 실패해서 결혼도 못하고 그걸로 인해서 신경성이 정화일주에 상당히 추운 계절에 태어나고 음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신경질적이다는 얘기죠. 신경이 예민하다는 얘기죠.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다가 우울증이 걸리고 신경과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는 여자분이신데 이렇게 사주가 불이 약하고 또 나무가 썩었다는 얘기예요. 추운 겨울에 얼을 정도로 나무가 그런 형상이다 보니까 이 신경계통에 문제가 생겼다는 얘기예요. 불도 약하고 무늬만 큰 불 작은 불이지만 거의 꺼지기 일보 직전이라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러한 음기운이 많고 나무가 썩고 불기운이 약하다 보니까 음침한 기운 때문에 우울증, 신경계통에 신경정신과에서 치료를 받고 있는 여자분 사주가 되겠네요. 아셨죠? 자,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병인년, 개사월, 정묘일, 병호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이 사주도 사주의 형국을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볼까요? 정화, 본인은 작은 불로 태어났네요. 그리고 연간의 병화는 큰 불, 임목, 큰 나무, 계수, 작은 물, 사화, 큰 불, 그 다음에 묘목, 작은 나무, 병화는 큰 불이라고 그랬죠? 오화, 작은 불. 이렇게 형성이 됐네요. 오행 중에서 상당히 불기운도 많고, 나무기운도 많고, 쇠가 안 보이죠? 쇠, 사주에. 쇠가 안 보이고, 흙도 안 보이네요. 물론 사화 안에 경금, 또 무토,
또 임목 안에 무토, 오 안에 기토, 이렇게 지장간에는 오행이 들어있지만은 쇠와 흙 기운이 안 보이는 그런 48자네요. 자, 육친도 한번 보자고요. 병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임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정인. 계수는 나를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관. 사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그 다음에 묘목은 나를 생해준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인. 병화는 겁재라고 그랬죠. 오화는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이렇게 되어 있네요. 사주에 비견 겁재도 상당히 많고 인성도 많죠. 쇠는 재성, 흙은 식상이죠. 이게 지장간에만 있고 사주에는 없는 모습이네요. 자, 사주 형국을 한번 보자고요. 작은 불이 4월 여름에 태어났다는 얘기예요. 여름에. 그럼 제계절을 만났죠. 등령을 했네요. 자, 사주 강약을 위해서 내편 한번 찾아보자고요. 불한테 내편은 같은 불이나 나무가 내편이 되겠죠. 한번 찾아보자고요. 병화, 임목, 사화, 묘목, 오화, 병화. 내편이 무시무시하죠. 나무하고 불. 그러다 보니 완전히 불바다가 됐네요. 최강 사주. 전격 사주라 해도 할 말이 없을 정도로 최강 사주가 됐네요. 그러면은 순식간에 불바다가 되다 보니까 이 개수는 어떻게 되나요? 증발. 그 다음에 사화 안의 경금은 쇠는 녹아버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주는 불바다 사주로 이렇게 불기운이 강한 사주들은 외적으로는 화려하나 내적으로는 법인, 그 다음에 외로움을 많이 탄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또 비겁이 강한 사람들은 남한테 기대기보다도 남한테 어깨를 빌려주고 남한테 아쉬운 소리를 못하다 보니까 정작 본인이 어떤 일을 당했을 때 남한테 잘 손을 못 내밀다 보니까 상당히 외롭다는 얘기예요. 강한 척 하지만은 내적으로는 외롭고 고도한 발자, 이 비겁들 보이시죠? 비겁이 많으니까 더더욱 그런 현상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빈곤하고 쓸쓸하고 항상 고독, 그런 기운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기운이 강하다 보니까 특히 이 브레이크가 고장났다는 얘기예요. 그러다 보니까 더더욱 쇼부도 빠르고 성질이 급하다 보니까 제대로 본인이 생각을 못하고 먼저 쇼부부터 내려다 보니까 실수도 자꾸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로 인해서 실패수가 많으니까 더더욱 강한 사주가 실패를 많이 하다 보니까 화가 많이 난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또 이렇게 비겁이 많은 사주들은 어려움을 당했을 때 정작 본인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본인이 해결하는 기질이 있어서 더더욱 외롭고 고독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그러한 쓸쓸한 기운 때문에 이분은 불면증, 사주가 너무 뜨겁기 때문에 불면증, 그 다음에 불안증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또 신경을 뜻하는 이 나무들이 다 타버리는 그런 형국이다 보니까 더더욱 이런 불면증 또 우울증, 불안증에 시달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양기운도 너무 강하고. 그래서 이러한 본인이 여러 번 이제 실패를 좀 많이 하다 보니까 더더욱 불안증, 또 내가 왜 이렇게 안 풀려 하고 이런 마음을 갖고 있다 보니까 더더욱 불안하고 또 급한 성격에 실수가 많아가지고 실패수도 많다 보니까 이러한 요건까지 환경까지 덧붙여서 불안증, 불면증에 시달리고 있는 남자분 사주입니다. 이렇게 불기운이 태강한 사주들도 이렇게 정신병에 잘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다는 얘기죠. 아셨죠? 이 사주도 한번 볼까요? 무원년, 정사월, 갑오일, 정묘시에 태어나신 남자분이시네요. 자, 사주를 파악하기 위해서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본인 갑목, 큰 나무, 그 다음에 무토, 큰 흙, 그 다음에 오화, 작은 불,
그러면 이 오화도 작은 불이죠. 그 다음에 정화 작은 불, 그럼 이 정화도 작은 불이 되겠고, 사화 큰 불, 묘목 작은 나무,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오행 중에 불기운이 상당히 많죠. 불기운이 강하고, 사지 물이 한 방울도 안 보이네요. 지장간에도 안 보이고, 쇠는 사화 안에 경금이 있는데 지장간에 있네요. 물은 없고 쇠는 지장간에 있고, 이런 형국이고, 육치는 한번 볼까요? 무토는 내가 극한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편재. 오화는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러면 이 오화도 상관이 되겠죠. 사화는 정화는 역시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그러면 이 정화도 상관이 되겠네요. 자, 사화는 역시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같으니까 식신, 이렇게 되어 있고, 묘목은 나하고 같은 오행, 음양이 다르니까 겁재,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네요. 물은 인성인데 아예 없고, 쇠는 관성으로서 줄줄 녹고 있는 형상이네요. 불이 많아서 한번 그런가 보자고요. 사주 형국을 보니까 큰 나무가 4월달에 태어났네요. 여름에, 한여름에 태어나서 신령이고, 이 간목이의 네 편을 한번 찾아보자고요. 같은 나무나 물이 있어야 되는데, 물은 아까 한 방울도 없다고 그랬죠. 묘목만이 간신히 네 편이 되는데, 이 사주는 최약사주가 되지만은, 이 사주가 삼상격 종격이 돼요. 목화 토로, 이렇게 삼상격을 이룬 종격사주입니다. 그래서 약사주면 또 식상이 강하고, 또 양인살도 있고, 그래서 상당히 강기질을 갖고 있다는 얘기예요. 갑오일주에. 그래서 이 사주는 삼상격이고 종격이지만 불바다 사주다는 얘기예요. 불바다. 그러다 보니까 불바다 사주다 보니까 성격이 돌발적이고 즉흥적이고, 그러다 보면 실수도 많고, 그 다음에 기운이 넘치다 보니까 사방팔방 좌충우돌을 한다는 얘기죠. 왜? 경금 있죠? 쇠가 이게 제어, 관인데 관이 줄줄 녹고 있다 보니까 제어가 안 되다 보니까 더더욱 그런다는 얘기예요. 그러니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나무가 불에 다 타버리다 보니까 신경계통에 주의를 해야 되고, 요런 사주인데, 이분이 칠삭동이로 태어나가지고 좀 주위에서 보면은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이 보이다는 얘기죠. 그래서 요런 관도 작살난 데다가 나무도 타버리는 형국이다 보니까, 또 관이 작살나다 보니까 관은 직업이 된다는 얘기예요. 직업도 일정치 않고, 또 취업을 하더라도 한 달을 못 있다가 나온다는 얘기예요. 이 성격 보이죠? 불바다 사주. 그러다 보니까 이 사람을 말릴 사람도 없고, 본인도 제어가 안 되고 좌충우돌하다 보니까 이런 사주들이 정신분열, 조울증에 걸리기 쉬운데 거기에 걸렸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옆에서 누가 보더라도 상담을 하는데 나사가 좀 빠진 것 같이 보였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불기운이 너무 강해가지고 관이 작살났다든가 나무가 불이 탄 사주도 환경이 이렇게 아까도 얘기했지만 불이 강한 사주들은 성격이 급하다 보니까 쇼부가 빠르다 보니까 자꾸 실패수가 있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남의 얘기를 잘 안 듣고 저지르다 보니까 실패수도 많다 보니까 그러한 걸로 인해서 정신분열이라든가 조울증에 걸리기 쉬운 사주팔자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렇게 불기운이 강한 사주들도 정신병에 좀 주의를 해야 될 사주가 되겠습니다. 아셨죠? 자, 마지막으로 이 사주 한번 볼까요? 신해년 신묘월 신묘일 신묘시에 태어나신 여자분이시네요. 자, 오행의 분포를 한번 볼까요? 오행의 분포나 마나 본인이 작은 쇠로 태어났는데 요것도 쇠, 요것도 쇠, 요것도 쇠죠. 밑에는 묘목, 나무, 요거는 해수는 물, 요렇게 돼 있네요. 사주에 불, 흙이 안 보이죠? 불, 흙. 물론 해수 안에 무토가 지장간 안에 숨어 있는데 이렇게 된 형상이고, 육친도 본인하고 같은 오행으로 되어 있으니까 비견, 음양이 같으니까 비견. 요거는 내가 생겨진 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상관, 묘목은
뇌가 극한오행으로 음양이 다르니까, 같으니까 편제. 요거 편제. 그러면 이것도 편제가 되겠다는 얘기예요. 요렇게 형성이 됐네요. 사주가 간단하죠? 자, 사주 형국을 보자고요. 이 사주를 보면은 천간은 전부 쇠로 돼 있고 지지는 전부 나무로 돼 있다는 얘기예요. 나무하고 쇠하고 전쟁하는 모습이란 얘기예요. 그렇죠? 쇠하고 나무하고 전쟁을 하고 있는데 이 해수가 물이 제대로 된 물이면은 금생수 수생목으로 해가지고 통관을 해주는데 이 해수가 통관을 못 해줘요. 이 나무 기운으로 인해서 해중의 간목이 더 힘을 발휘하다 보니까 이 해수가 나무 기운에 더 많이 발현을 해서 통관을 못 시키다 보니까 완전히 쇠하고 나무하고 전쟁인데 쇠가 좀 밀리게 생겼다는 얘기예요. 이 나무들을 다 치다 보니까 날부러지게 생겼다는 얘기죠. 그런 영상이네요. 그래서 해수가 물이 와가지고 통관을 시켜줘야 전쟁이 끝난다는 얘기예요. 자, 이 사주를 보면은 사주에 햇볕도 없는 데다가 이 신금 날카로움 보이시죠? 묘목 해수 이런 게 전부 도화예요. 또 해수 빼고는 전부 음기운이죠. 또 신묘일지에 날카롭고 예민한 도화살, 그 다음에 현침살, 뾰족뾰족한 현침살들 있죠. 요런 게 전부 날카롭고 신경을 예민하게 하는 살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또 신경을 신경을 주관하는 이 나무하고 쇠하고 전쟁을 하다 보니까 신경계통에도 문제가 생기고 음기운 강하고 이러다 보니까 너무나도 날카롭고 예민하다 보니까 이분이 우울증, 정신분열이 좀 있는 그런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이 사주가 보다시피 한눈에 봐도 쇠하고 나무하고 전쟁, 음기운, 그 다음에 신묘일주, 그 다음에 쇠기운의 날카로움 이런 살들이 많다 보니까 신경계통에 가장 노출이 심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햇빛이 없다 보니까 더더욱 우울한 사주가 됐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분이 이러한 날카로움과 살기운 때문에 또 음기운 때문에 정신이 우울증, 그 다음에 신경질환에 취약한 사주가 돼가지고 상당히 정신과에 다니고 있는 분 사주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너무 햇볕을 못 본 사주라든가 또 너무 불기운이 강한 사주라든가 또 이 사주같이 이런 뾰족뾰족하고 예민한 살들이 많은 사주라든가 그리고 사주에 나무 기운, 나무가 머리를 주관한다 했죠. 그런 기운이 나무 기운이 질이 안 좋은 사주들이 이렇게 정신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가 많은 사주이기 때문에 항상 주의를 해야 되고 햇빛이 이렇게 없고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특히 여자분들은 물 보는 것이 아주 안 좋습니다. 그러니까 물가에 있는 집으로 이사 간다든가 우울증이 있는 분들은 안 돼요. 되도록 햇볕을 많이 받고 산을 많이 가시면 좋겠다는 얘기죠. 아셨죠? 그리고 이렇게 햇볕이 약한 사주들은 항상 햇볕을 많이 받고 하는 게 좋습니다. 그리고 예민한 성격 때문에 이렇게 고생하신 분들은 좀 본인을 위해서라도 좀 예민함을 줄이고 둥글둥글 살아가는 게 좋다는 얘기죠. 자, 오늘은 정신, 신경계통, 우리 현대를 살아가신 분들은 스트레스가 많기 때문에 정신적으로 상당히 병에 걸리기 좋은 그런 환경이 있기 때문에 본인들을 위해서라도 정신건강에 항상 신경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렇게 정신병에 잘 걸릴 수 있는 사주팔자의 예를 한번 들어봤으니까 참고하셨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정신분열이 잘 걸릴 수 있는 사주팔자를 가지고 이야기해 봤습니다. 도움 되셨으면 좋겠네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